제 이름이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글들이 상위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라는 것도 똑같고요. 개인 브랜딩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내 얘기를 해주는 그런 루트를 계속 마련을 해줘야 되고요. 남들이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계속적으로 리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타겟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글을 써오셨던 분들이라면 스마트 통계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통계 지수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시간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가장 유입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연령층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가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쓴 포스팅의 유형들을 어떤 사람들의 그 타겟들이 좋아하고 또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이 보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오전, 오후 올리려고 했는데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새벽 1시에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포스팅을 새벽 1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건 3시간 텀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블로그 통계 지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내가 업로드하는 시간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트 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폭발적으로 많이 쓰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꾸준히 쓰시는 건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람들은 정보를 찾아보고 거기서 나온 그 정보들을 토대로 내 비즈니스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키워드에 대한 게 나쁜 것들이 위에 상위에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위기관리를 대처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내 논현동 내 부동산에서 누가 거기서 한번 내가 계약을 성사하려고 했는데 무슨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작은 실수로 인해서 고객을 불쾌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불쾌한 게 나는 그냥 작은 실수라고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사과를 했으니까 잘 넘어갔겠지 했는데 그 앞에선 그냥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부동산 이름으로 리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너무 불친절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딱 상위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 이름을 검색하고 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자체가 내 비즈니스에 실질적 타격이 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한 명의 리뷰 하나를 관리 못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그 키워드들 전체가 다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키워드 관리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키워드들을 항상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카테고리에 내가 목표로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눈에 여러 번 익어야지만 나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블로그 스킨의 디자인에서 내가 뭘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단 메뉴에서 또 내가 뭘 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또 뭘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 프로필 창 사진에서 또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프로필 창 내용에서 한 번 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 별명과 블로그 이름 그런 것들에서 또 내가 뭐 하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따 그건 이미지로 다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카테고리에서도 반드시 내가 목표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뭘 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여기서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저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여기서 자꾸 상업적인 거 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크게 호응해주고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최근에는 뭐 해피빈 기금 같은 거 모았어요. 포스팅하면 콩 주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가출 청소년 뭐 걷기 대회 그런데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거기도 제가 올리고 다들 호응해주고 자기가 가졌던 그 하나하나 모은 콩을 다 제가 부탁드린 그쪽 기부단체로 기부를 다 많이 해주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저랑 관계가 형성됐고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냥 저와 친해지고 싶고 저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인정해주겠다라는 뭔가 되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업적인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에 이제 중요한 거는 관계 맺기거든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것에 70%를 할애하고 나머지 20%는 영감을 주는 것에 할애하고 나머지 10% 정말 10%만 내가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 할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뭐 7대 2대 1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들이 바로 소셜 미디어 채널이고 블로그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던 상업적인 것을 하던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다. 그리고 그 소통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방문자 수 그리고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다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웃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소셜이라는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공익성 그리고 나눔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줄 수 있는 고급 정보다 내가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이건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남들이 나 아니면 딴 사람에게 돈을 줘도 못 아는 거니까 못 알게 되는 거니까 나한테 꼭 지불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온라인에 열심히 내 노하우를 다 오픈을 해도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보고 다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요.